건축 시간이죠. 자, 어디에서도 물어볼 수 없었던 그 건축. 심지어 배경 전문 학원에서도 눈치상 분위기상 물어볼 수 없었던 그 미지의 영역. 건축.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흉내만 내야 했었던 그 건축. 고딕 양식? 아니면 르네상스부터, 아니면 근대 건축부터 해야 되나? 성당이나 교회 같은 건물 하나 그리려고 책 사고 공부하는 건 뭔가 요란 떠는 것 같고, 뭐 이런 종교 건물이나 아니면 해리포터식 마법학교, 아니면 대도서관의 고딕식으로 표현해봤자 디자인이 양산형에 부딪힐 테고, 아이고야. 엄두가 안 나는 그 건축. 우왕좌왕 갈팡질팡 늘 두려움에 있었던 그 건축. 아트스테이션의 괴물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길래 해외놈들은 이렇게 건축이 탄탄할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DJ 배경 수업은 그림을 넘어 설계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수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고 모르며 폭풍 질문하고 결론을 도출할 줄 알며 도출된 결론을 추릴 줄도 알며 최종으로는 디자인으로 옮기는 설계력. 함께 전략을 도모하는,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건축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책을 구매한 사람은 책을 구매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만 있을 뿐 그것을 쟁취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죠. 라고 말하면 제가 좀 너무 재수가 없고. 자,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입니다. 숙제를 해온 학생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신 건물은 몇 층입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몇 층을 그렸는지 모른 채 결과물이 나오는 현상을 꽤 많이 접했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는 그 빈도가 확 줄겠네요. 건축이라는 학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인지 알게 되는 대목이었죠. 오늘 영상의 첫 번째로 다루는 건축 요소는 층입니다.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층이라는 것이 내부의 영역이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부의 사정과 외부의 모습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건축물다운 외관을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층에 관한 건 따로 기획해서 특별편으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숙제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는 1층일까요? 문의 높이로 보아 2층까지도 가능하겠는걸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자, 이곳에 굵은 라인으로 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라인에 층이 존재한다면 1층과 그리고 추가된 다락방이 되겠죠? 자, 건물의 인면도를 그려볼 건데요. 다락방 하면 이렇게 생긴 다락방을 보셨을 겁니다. 이곳이 층이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부터 바로 천장이 경사로 올라가는 그런 다락방. 자, 그런 다락방에서 약간의 수직벽을 추가해주면 어느 정도 생활의 폭이 넓어지겠죠? 바로 이 모습의 위층이 옆에 제가 빨간색 두 줄로 그어 넣었던 그 위치, 그의 모습이 되겠네요. 층의 라인을 굵은 메인 몰딩으로 정했으면 그 외의 몰딩들은 얇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메인 몰딩이 층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이기에 그 외 다른 몰딩과 혼돈을 시켜줄 수는 없지요. 층에 관한 이야기는 층 특별편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인 건물은 2층으로 계획을 해볼 거고요. 뒤에 있는 서브 건물은
그냥 1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굴뚝. 자, 굴뚝도 서브동 말고 메인동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집의 탑 뷰를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죠. 학생이 배치한 굴뚝을 보면요, 이 지붕 능선 뒤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위치를 이렇게 서브동인 구석에 배치하는 것보다 집안의 핵심 공간에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볼 건데, 그렇지만 서브동에 부엌이 있다면 부엌에 화로까지 포함해서 굴뚝을 2개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겨울철 24시간 장작을 떼야 하는 벽난로와 요리할 때만 쓰는 화로는 기본적으로 사용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나 모양 면에서 다르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붕 능선 앞쪽인 노출된 지붕면에 굴뚝을 배치시키기엔 이 집의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이 건물 뒷벽에다가 벽난로를 붙였다는 설정으로 지붕 능선 뒤로 보내야 되겠죠. 자, 굴뚝을 아무데나 박으시는 분들 꽤 많았죠. 굴뚝에 관한 이야기도 무궁무진합니다. 주방 특화로 상업 공간을 그리게 된다면 이 또한 말이 달라지겠죠. 굴뚝에 관한 것도 기회가 된다면 특별편으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건축 요소는 현관 앞에 있는 계단입니다. 자, 이 계단 2칸 보이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집 전체가 계단 2칸만큼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초라고도 하고요, 토대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토대 아래 이렇게 구멍 뚫어서 새창살을 그린 다음에 물 흐르는 연출, 네,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괜한 정보를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어서 얘기하자면, 자, 계단 2칸을 그렸으면 그 높이가 올라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토대와 1층의 경계 라인 하단 부분에 한 줄 그어주시는 게 좋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창의 위치. 자, 학생분께서는 요것도 창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요건 빼자고 했고요. 대신 문에 달자고 했지요. 이렇게. 자, 그리고 메인창, 이 건물의 메인창의 위치를 봐볼까요? 창의 시작점은요, 문을 기준으로 손잡이 라인에 있으면 좋습니다. 일반 창이 그렇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라인을 한번 그려보죠. 띠리디리디띠 띠리디리디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창문을 아래로 내려주시거나 기장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창문의 시작점은 위아래로 허리 높이를 기준으로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 층을 우리가 그렸었죠. 자, 다락방에도 허리 높이의 창문을 하나 설치해 줄게요. 허리 높이의 기준은 문을 기준으로 바닥에서부터 손잡이까지가 허리입니다. 이 길이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허리가 아니라 여러분 골반이라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허리로 표현하는 게 습관이 돼서. 네. 자, 그 다음은 건축 재료. 자, 이쪽에 돌이 보이네요. 하단에. 우리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나무 판자가 보이네요. 일단 벽면 하단에 붙어있는 돌을 보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돌을 쌓아 올려서 이를 기반으로 토대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돌을 타일처럼 얇게 썰어서 벽면에 디자인으로서 붙여놨느냐, 2가지입니다. 토대의 돌이냐 아니면 벽면에 붙은 돌 타일이냐, 2가지 경우를 비춰봤을 때 저는 이 볼록함이 좀 거슬리네요. 이게 정말 돌로 쌓은 토대라면 아까 정한 이 라인까지 그려주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벽면에 붙은 디자인적 돌 타일이라고 한다면 돌의 두께는 타일처럼 얇게 표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그려볼 건데,
돌을 바닥에 차곡차곡 쌓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이 올라가는 식의 토대,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돌타일은 벽면에 이렇게 붙여지겠네요. 얇게 그려주는 돌타일, 그리고 두껍게 그려주는 진짜 돌 토대, 두께 차이가 나죠. 기둥의 위치도 다르겠고요. 자, 그런데 이 볼록한 약간은 튀어나온 이 돌이 거슬렸지만 저는 이걸 차용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모양 그대로 앞으로 당겨서 이걸 최초로 그린 학생님의 디자인 의도와 합의점을 챙길 겁니다. 자, 그렸던 돌 군집을 건물과 이격을 시킬 건데요. 그 제주도의 돌담 있죠, 돌담. 그처럼 낮은 돌담을 이렇게 삥 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화단이라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짜잔! 자, 제 수업은 공간을 다루는 수업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건축 재료인 오른쪽에 나무 판자가 있었죠. 이렇게 연속된 나무 판자가 한쪽 면에만 있죠. 어떤 특정 재질이 한쪽 면에만 있다는 것은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인트 벽이라고 하죠. 포인트 벽에 디자인을 의도했으면 하단에 있는 것보다 상단에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시고, 자, 건물의 상단인 중앙면에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죠. 저는 이 건물의 포인트 벽을 선정해야 한다면 아까 거기도 좋긴 한데 그 위치를 입구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 건축 수업에서는요, 건물의 입구를 강조하자는 우리만의 룰을 약속합니다. 건물의 입구는 인물로 따지자면 얼굴이 됩니다. 저번 영상에 이 얘기를 제가 했었죠. 자, 유저에게 있어 건물의 입구는 환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입구성 강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로는 건물 그림을 봤을 때 입구에 힘이 실려 있느냐 안 실려 있느냐로 나뉠 것입니다. 아까 창문의 시작점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문의 손잡이 라인에 맞추자고 했는데 문짝에 있는 창은 얼굴 위치에 있어도 되는 예외로 빠집니다. 건물 본체를 그린 후 입구 배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고요. 작은 단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단의 높이에 따라 계단도 설치가 가능하겠고요. 현관문 상단에는 지붕도 추가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문짝에도 디자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학생이 그린 이 숙제에서는 입구성 강조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의 대상이 꼭 입구가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입구를 대신하여 경우에 따라 상점의 진열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통로형 건물 같은 경우는 커다란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작가의 의도를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더 나아가 그게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게 좋은 그림이며 좋은 설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이 다음 편인 디자인 편은 너무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누군가의 기준점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은 건물엔 건축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